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독해 일부분 들어갈 텐데요. 학생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독해 일부분이에요. 틀린 문장을 찾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어법이나 어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이게 틀린 게 보이지, 그냥 이렇게 펜을 들고 훑어보게 되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해석에 의지하게 되면 해석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의 포기도 많이 하시는 파트인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파트도 잘 나오는 것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포인트별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독해 1부분에서 품사의 오용 부분을 들어갈 건데, 계획은 이래요. 먼저 이론을 2시간에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수사예요. 수사는 쉽게 말하면 2, 2, 3, 4, 5, 6, 7, 8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수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딱 몇 개가 있거든요. 자, 뒤에 방위명사라는 거, 상, 샤, 내, 와이 이런 단어를 써서 어림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 이샤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이내, 이외 혹은 상하 아래 위라든지 左右 같은 경우는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숫자 뒤에 쓰게 되면 어차피 어림수가 되게 돼요. 이미 자 보세요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1000이 있는데 左右를 제가 썼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한번 흔들어 놓은 숫자에 또 다른 흔드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超过나 不止 우리 6급 단어예요. 얘네들은 어떤 10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000이 넘는다. 1000에 그치지 않는다. 역시 넘는다. 至少 적어도 起码 같은 뜻입니다. 적어도 1000이다. 그러면 1000 이상이란 느낌이죠. 자, 将진 혹은 진을 쓰시거나 다到 줄여서 다 1000에 거의 가까이 이르거나 다 1000에 거의 도달했다 하면 약간 뭔가 1000에 가까이는 같지만 살짝 안 되는 느낌. 따위에 따가이 둘 다 대략. 이런 아이들도 숫자를 좀 흔드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 번 흔든 숫자를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흔들어 놨는데 또 한 번 더 흔들면 모르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표현들과 또 이런 어림수를 나타내는 표현, 즉 수량 표현은 절대로 2개 이상 섞어서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예제 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这些石头, 이 돌들은 距今 하면 지금으로부터 요 있어요. 뭐가요? 맨 끝에 목적어 历史.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꾸미는 말을 봅니다. 뭘 썼냐면 여기 나오죠. 将진 하면 5000년에 거의 가까워졌지, 딱 5000은 아니다라는 어림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뒤에는 뭘 썼어요? 이상, 그건 또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요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만나게 되면 주변에 수량 관련 표현이 혹시 2개 이상 있지 않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는 거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에서 두 번째. 뚜어 쓰는 거 아시죠? 서면어체에서는 라는 표현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요거 외우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물론 책을 썼지만 이렇게 외우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외우시냐면 예제를 외우실 거예요.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랑 한번 외워보실게요. 자, 소리 내볼게요. 10多个 따라하세요. 10多个 5个多 5个多 자, 이제 묶어서 10多个5个多 다시요. 10多个5个多 소리 내세요. 10多个5个多 이렇게요. 이걸 외워놓고 거꾸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0처럼 1의 자리가 0으로 20, 30, 40 이렇게 0으로 끝나는 숫자는 수사를 먼저 쓰고 뚜어 쓰고 마지막에 양사를 쓰는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외우고 있어서 역으로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5가 뚜어 끝에 1의 자리가 0이 아닌, 그러니까 1에서 9로 끝나는 거죠. 뭐 17, 23, 32 이렇게 끝나는 숫자는
우거 또 수사를 먼저 쓰고 양사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썼네? 또어를 썼네. 네, 그래서 요거를 외워둡니다. 10多个 우거 또 10多个 우거 또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 책에 없는 내용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릴게요. 예외가 있어요. 우리 그 몇 시 하는 DN 있잖아요. 전자칠판은 어쩔 수 없이 좀 근데 여러분 6급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보실 거예요. DN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다 0이 끝나지 않는 요런 숫자로 가다가 10시에서 한 번 딱 0이 붙고 단시 11시, 12시 요로 오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생각에 아우 10시에 한 번 때문에 내가 요거에 맞춰 쓰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시는 2번 어순만 씁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넣어서 예를 들어 10시가 넘어도 여기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대로 숫자 10, 양사, 디엔, 또 라고 하고 5시가 넘어도 똑같이 우, 디엔, 또 이렇게요. 그래서 요 시간은 좀 예외적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맞춰서 10多个 우거多 기억해 두실게요. 저 중문과 다닐 때 이거 외웠어요. 10多个 우거多.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这所 학교 세는 양사지요. 职业学校 직업학교는 开设 개설했어요. 专业 전공을 자, 꾸미는 말을 보니까 자, 여기서 60개가 넘는 适合妇女的 여성들에게 적합한 이라는 말이 꾸미고 있는데요. 이때 60은 0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10多个 多를 먼저 쓰고 양사를 뒤로 따라서 60多个 라고 바꿔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숫자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배 개념을 쓰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건 빼이지만 판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요건 좀 독특해요. 계산 방법이. 예를 들어 이 판 같은 경우는 2배, 2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4배. 3판은 여기서 곱하기 8배. 4판은 또 곱하기 16배. 굉장히 독특하죠.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인데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정지아라는 동사를 써서 배를 빼이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증가한 양을 나타낸다는 말을 한 이유가요.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습관이 달라서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이 6이 됐다. 그럼 뭐 여러분 몇 배 증가했다 그래요? 한국어로. 2배 증가했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저는 근데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배 증가했다 그러면 1부터 세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점이 3이에요. 3이 6이 된 거는 3이 증가한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增加了 2배. 2배가 증가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3이 예를 들어 9가 됐다. 그러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산을. 6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增加了 2배.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증가한 양만큼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빼이라는 개념은 뭔가 증가하고 상승하고 향상했을 때만 써야지 감소를 했거나 떨어졌거나 이런 표현들 减少, 降低 떨어지다, 缩小 축소가 됐다든지 작아지는 방향에서는 절대 중국어는 빼이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분수, 예를 들어 몇 분의 1, 퍼센트 같은 걸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한번 볼게요. 这个工厂今年的产量 좋아해요. 생산량은 比去年 작년보다 자 보세요. 감소했다고 했죠. 감소한 것은 절대로 배 개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分之1 이런 식으로 분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퍼센트를 넣어서 계산을 해준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사였어요. 한번 정리를 쫙 하고 가면 수사는 우리 앞으로 3가지의 주예요. 숫자 개념이 보이면 혹시 수량 관련 표현을 2개 이상 중복 사용하지 않았는지 쳐다보고 또가 보이면 어순을 맞게 썼는지 확인하고
빼이가 보이면 이게 상승이나 향상이 아닌 반대로 떨어지고 감소하는데 혹시 빼이를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요 세 개가 시험에 나오는 수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를 하기 전에 제가 상태사라는 말을 좀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그냥 다 형용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태사라고 해서 이미 자기가 정도를 다 나타내는 수식 성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꾸미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절대 더 이상 부사의 수식, 뭐 헌을 붙인다거나 뿌를 붙인다거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를 중첩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오만 얘기하면 하오는 형용사가 맞아요. 예를 들어 한 하오, 뿌하오 이런 부사를 마음껏 붙이셔도 되죠. 그런데 얘를 중첩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절 형용사는 중첩하면 얼화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뒤에 음절은 보통 자기 성조에 관계없이 일성으로 팍 올려버리고요. 앞에는 자기 성조로 하오하오, 하오하오 이라고 읽게 되는데, 여러분 형용사를 중첩하면 뜻이 어떻게 되죠? 형용사는 매우 뭐뭐하다. 그러니까 예쁜 애라 예뻐 하는 것보다 예뻐 두 번 말하면 더 예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굉장히 뜻이 이미 매우 뭐뭐하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앞에 헌이라든지 심지어는 뿌 같은 부사들을 일체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요 아이는 형용사가 아니라 상태사라는 품사로 넣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A, B, B형인데 요거는 형태를 딱 보면 A가 형용사, BB가 A를 이렇게 꾸미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뭐랬죠? 이미 자체에 꾸미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BB가 들어가는 건데요. 제일 좋은 예제가 천밀밀 많이 들어보셨죠? 티엔, 달다. 요거는 형용사 맞아요. 한티엔, 뿌티엔 막 붙이셔도 돼요. 근데 꿀밀자를 써서 뭐처럼 달콤하다? 꿀처럼 달콤하다. 티엔 미미 하고 수식 성분을 다 갖고 있어서 요 전체는 상태사가 되면서 앞에 헌 같은 걸 붙여서 헌티엔 미미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푸르다죠. 기름처럼 푸르다는 좀 여러분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느낌이 제가 본 소설책에서 봤던 기억은 리요요다 차우엔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초원? 그러니까 뭔가 반들반들반들 표면이 광택이 나는 초록빛이다. 수식 성분을 갖고 있는 상태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2번형이고요. 3번형은 요게 B가 형용사고 A가 B를 꾸며요. 그래서 A처럼 B하다라는 의미 구조가 되는데요. 바로 예제 보고 그 다음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빨갛다. 요거는 형용사죠. 그런데 꾸며요. 온통 빨갛다. 통홍이라고 되면 이미 수식 성분이 들어가서 상태사가 되면서 헌 이런 거 붙이기가 힘들어지고, 역시 빨갛다. 이번에는 불처럼 빨갛다. 호홍 이렇게. 질 곧다. 펜처럼 곧다. 빛줄. 바이 하얗다. 눈처럼 하얗다. 쉐바이. 차갑다. 리앙 얼음처럼 차갑다. 빙리앙 등등등. 여러분 책에는 지금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상태사라고 하는데, 자 보실게요. 세 가지 상태사를 얘기했어요. 형용사 중첩하면 상태사 돼요. 이미 중첩이 되어 있지요. 2번 여기 보면 BB 부분이 이미 중첩이 되어 있어서 3번 상태사만 한 번 더 중첩이 가능해요. 조금 더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자, 우리가 동사 중첩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사는 중첩하면 뜻이 오히려 약해져요. 영어로 치면 try to처럼 한번 해보다 좀 뭐뭐하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음절 동사의 경우에 좀 휴식을 하다 시오시로 중첩을 우리가 해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까오싱 중첩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까오까오 싱싱 그렇죠. AA BB. 그런데 상태사는 동사하고 똑같아요. AB 그래서 통홍 호홍 쉐바이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전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AABB가 아니라 ABAB로 중첩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형용사 거기에 상태사까지 좀 곁들여 가면서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한 형용사에 2개 이상의 수식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 요거는 아까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숫자를 2번 흔들지 말라 그랬죠. 형용사도요. 앞에 우리가 정도부사 뭐 很, 非常, 十分같은 걸 썼는데 또 뒤에 정도보어 역시 강조를 하는 표현들 뭐 急了,死了, 透了,坏了 같은 표현 전부 매우 뭐뭐하다라는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또 쓰게 되면 틀린다. 하나만 쓰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晚会的气氛很热烈. 아주 분위기가 뜨거워서 주어를 바로 찾으면 종직리 사장님이 词라는 말을 우리가 这로 시작하는 모든 말 这뭐, 这样 이런 거 다 돼요. 여기서는 这是 이때는 显的 5급 동사 5급 동사 显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얘는 목적어에 항상 형용사가 나와요. 뭐뭐해 보이다 라고 해서 젊어 보이다 显得很年轻 이런 年轻 같은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지금 兴奋이라는 형용사가 보이는데요. 앞에 뭐 썼어요? 이미 그러면 끝내야죠. 그런데 또 뭘 썼어요? 매우. 매우를 2번 쓴 케이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十分이든 질러든 골라서 쓰는 식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요. 이거는 사실 방금 제가 설명이 끝난 거예요. 제가 사실은 형용사를 중첩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미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상태사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사 아까 사용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자, 한번 예제 보시면 他的宿舍很小 숙소가 작아요. 但是 그러나 很整洁 깔끔해요. 无论 또 세트로 뭐뭐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하다. 你什么时候去 당신이 거기를 언제 가든 관계없이. 자, 깐깐징징은 형용사가 아니라 이미 뭐로 바뀌었죠? 상태사. 매우 깨끗하다는데 앞에 뭐를 써서 틀린 거죠. 만약에 非常을 쓰고 싶으면 그냥 깐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태사 아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상태사 중에 그 3번형 있잖아요. 눈처럼 하얗다 했던 애. 걔네들은 중첩형의 형용사하고 다르다는 얘기 방금 했기 때문에 AB형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他大叫起来 그는 큰 소리치기 시작했고 동시에 把 무엇을 身体 딩은 작곡게 펴다. 편 정도가 정도보어. 자, 아까 요거 뭐였어요? 얘는 원래 형용사지만 앞에서 꾸며서 펜처럼 곧다. 요거 상태사였죠. 그러면 중첩형을 어떻게? 笔直 더는 형용사든 상태사든 문장이 끝날 때 보통 중첩을 하고 나면 더를 잘 써요. 이때 더가 하는 역할은 어떤 뜻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안정감을 줘요. 다 까오까오 싱싱 하는 것보다 까오까오 싱싱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중첩형이 습관적으로 좀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첩형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동사로 한번 가보도록 해요. 동사는 중첩형이 아까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이름절은 그냥 AA 중첩하시면 돼요. 칸 아니면 한 번 보다라는 느낌 살려서 칸, 이 칸 하고 넣는 거 괜찮으세요? 이음절은 아까 제가 COC AB 형태로 중첩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동사를 중첩한 거 하고요. 동사 뒤에 이샤 혹은 얼화 하셔도 돼요. 붙인 건 뜻이 거의 똑같아요. 역시 가볍게 한번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중첩도 했는데 또 뒤에 이샤를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일단 문제 풀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추가해 드릴게요. 쭉 보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갈게요. 让他 그녀로 하여금 在考虑 이미 뭐 했어요? 중첩했는데 뒤에 뭐도 썼다?
이시아도 썼다. 하나만 하자는 거죠. 중첩을 하든지 아니면 카올리를 한번 빼서 카올리 이시아. 근데 제가 요 어법을 조금 크게 얘기를 한 가지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동사는요, 뒤에 보어가 오면 절대 중첩이 안 돼요. 네, 동사를 중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어 이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결과 보어 한번 해볼까요? 본 결과 다 봤다. 칸 완러. 이때 완이 결과 보어잖아요. 그럼 중첩 안 돼요. 칸 완러 안 된다고요. 그럼 또 뭐 해볼까요? 정도 보어 해볼까요?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说的 안 적을게요. 很好 정도 보어죠. 그럼 说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량 보어 看了一个小时 요거 시량 보어 1시간 동안 봤다. 칼럭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세 가지만 했지만 모든 보어가 마찬가지예요. 보어가 있으면 동사는 절대 중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시아가 사실은 동양 보어예요. 가벼움을 나타내는 한 번.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뭐 하면 안 될까요? 중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 뜻으로 봤을 때도 이미 가볍게 해놨는데 또 그 뒤에 이시아를 쓰는 게 안 맞기도 하지만 어법적으로 완전히 접근을 하면 원래 보어가 있으면 동사는 중첩이 안 돼요. 이시아는 동양 보어예요. 그래서 중첩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주 중요해요. 이합동사. 이합동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지금 이합동사를 막 한 1000개를 읊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만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항상 이합동사는 예를 들어서 찌엔미엔 같은 쉬운 단어로 접근을 해보자면 얘가 만나다 얼굴을 이게 동사 목적어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자꾸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뒤에 목적어를 또 붙이는 게 안 되는데 특히 초급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거든요. 찌엔미엔 펑이요 이렇게 써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합동사는 이미 목적어를 갖고 있어서 또 다른 목적어를 직접 가져서는 안 되는데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이합동사 한 글자가 동사, 한 글자가 목적어로 되어 있는 두 글자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앞에다 뭔가를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가운데, 세 번째는 마지막에 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일 텐데 그 상황에 맞는 전치사가 보통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원하오 보시면 묻다, 좋은지를 조금 의역하면 안부를 묻다가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전치사를 보통 많이 쓰냐면 점 3개만 칠게요. 샹 써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고 앞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샹타 원하오 이렇게. 원하오 타 하지 않게. 요게 첫 번째 방법. 보통 이합동사들이 가장 많이 해결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수식 성분으로 넣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뜻이 맞아야 되는 건데 원하오는 뜻이 좋거든요.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이죠. 자, 똑같아요. 안부를 묻다. 그런데 그의 안부를 묻다. 말 되죠? 그의 안부를 묻다. 원, 타, 더, 하오. 더는 생략하는. 요렇게 수식 성분으로 넣어서 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3번이에요. 제가 보통 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짜이도 되고 따오도 되고 종도 되고 거의 모든 전치사의 뜻이 가능한 위라는 전치사를 뒤에 써서 좀 더 붙여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삐, 이, 이합동사. 삐가 원래 마칠 필자예요. 그래서 마쳤다는 얘기인데 뭐를 마쳤냐면 학업을 마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졸업하다라고 하는데 삐의 뒤에 위를 붙여서 삐의 위, 베이징, 다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할게요. 중국어에 있는 이합동사 중에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되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경우가 그냥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원하오를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전치사로 빼는 방법, 수식어로 넣는 방법 두 개면 끝인 거예요.
세 개가 다 되는 경우는 없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해결 방법이 총 통틀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如果 만약에 당신이 자 5급 단어예요. 辞职, 그만두다 직업을. 그러면 这家公司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면 이 세 가지 방법보다 보통 요런 표현을 초급 학생들이 쓸 때 꼭 얼굴을 봐야겠어요? 미엔을 그냥 빼고 치엔 펑이어로 고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꼭 꽁스를 쓰셔야겠다면 그만두다, 이 회사를 바로 그냥 이 목적어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합동사는 사실은 평상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합동사야 하고 내가 인지를 하는 그 기초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틀린 것이 그 다음에 체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동사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부분은 아직 1시간이 더 남았거든요. 그거까지 우리 쫙 하고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배운 것들을 응용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